편해지네요. 네네. 어려웠어. 네, 글로벌 소셜 비즈니스 네. 미디어 네. 나비다의 고인승입니다. 네, 오늘 한정원입니다. 네. 저희 뭐 갑자기 또 네. 저 민주통합당 네. 네, 청년 비례대표로 예. 후보 등록을 하신다고 급하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또 인터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또, 네. 제 삶이 사실 소셜 비즈니스잖아요? 소셜 깔때기 치면 전화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맨날 비주류 사회에서 떠드니 그렇죠. 메인스트림으로 바꾸면 그 기간이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빙고 퇴치 무하마드 유누스 저랑 친구잖아요. 한 4-5번 지겹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과 네. 으로 네. 바이러스 다 퍼뜨리고 대한민국 청년들 다 무하마드 유누스 만들어서 좋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좋습니다. 365개를 하자 그런 의도로 이제 당에서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하마드 유누스 소셜 비즈니스 네. 이거 굉장히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무하마드 유누스는 소셜 비즈니스, 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거의 창시자고요. 또 그 전에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창시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단돈 27달러로 조브라 마을에 있던 27명의 대출자들에게 돈을 그냥 살짝 줬어요. 아하. 그래서 딱 그걸 주머니에 딱 이 사람들 필요한 게 다 뭐야 해서 딱 봤더니 27,000원. 그래서 42명 주민들이 한 달 뒤에 그걸 갖고 옵니다. 네네. 이거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은 반터빌트 교수직을 때려칩니다. 아하. 자기가 몇천 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쏟아붓느니 가난한 사람들을 믿었더니만 다시 갚는 걸 보고 아하. 이걸 해보자 해서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창시가 되었고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한 몇 년 정도 그거를 지속? 30년 이상을 했던 거죠. 진정성이 그 정도는 있어야 장난 제가 오늘 아니죠. 정책을 떠들었잖아요. 네, 네. 30년 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 나이가 네. 59세. 이제 환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뭐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보다도 더 그 많은 무하마드 게 유누스 박사는 네. 또 노벨상을 2006년도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가지고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게 되고요. 네. 또 미국의 자유영예인상 그리고 이제는 소셜 비즈니스의 최전방 공격수로 아. 그 밑에 후배인 한스 라이츠와 함께 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대안을 던져주고 있죠. 불을 싣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 9월 10일 날 그 양반을 만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완전 인생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아, 그 전에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전에는 돈 뱉기 부르는 인간이었죠. 왜냐면 제 아버지가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제가 중학교 때 겨우 다녔고 아하. 고등학교과 대학교는 장학금을 간신히 받고 아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모도 믿을게 못돼. 그만 벌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아니 잠깐만. 되게 전통적 경영학적을 따르다가 어. 그래도 기업도 들어갔다가 근데 다시금 생각났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한 번도 제시받지 못한 위대한 제 인식의 대전환을 갖고 왔던 자, 양반이죠. 그러면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는 그런데 네. 소셜 비즈니스에 네. 대해서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그 무하마드 유누스가 마이크로 크레디트 창시하고 네. 마이크로 크레디트 미래는 소셜 비즈니스다. 그럼 소셜 비즈니스 원리가 뭐냐?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셜 비즈니스라 함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사회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무배당, 무손실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라 했어요. 아하. 정말 위드 조이, 기쁨을 그렇죠. 가지고. 네. 그리고 두 개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알기로 네. 그 뭐 민주적이고 민주적인 예, 의사결정 의사결정 과정,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 소유의 과정, 아.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게 그게 소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네. 소셜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소셜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을 따르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1년 12월 말 기준에 578개가 생겼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네. 잘하는 기업 말고 몇 곳 몇 것, 정말 일부. 정말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자면 그 몇 곳이 네.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그 사업을 계속 존속시키다 보니까 그렇죠. 사회적 문제보다도 인건비를 받기 위해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건데 네. 그게 되더라도 3년 내에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 답이 청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네.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그 고용을 해결하는 거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일자리만 창출하면 된다는 식이죠. 너무 많이 맞춰져 네. 있다 보니까 네네. 고용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또 고용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도산해 보이고. 도산해 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죠. 한 3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뒤에 두고 보십시오. 사회적 기업들이 줄 도산될 기사들이 뜨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 편견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편견이라 하시면 어떤 거죠? 어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결국은 망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겨다 보면 이제 소셜 비즈니스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세계 트렌드와 다르게 한국은 묻혀버린 어떤 과거의 잔재가 될 수도 그것이 있겠죠. 굉장한 비즈니스에 그게 문제입니다. 불구하고 네. 그래서 지금 네네. 작년 11월에 글로벌 소셜 비즈니스 서밋 네. 국제 사회적 기업 정상회의를 다녀오고 나서 네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조금 다른 모양을 갖고 있으니 세계 트렌드가 이래서 이걸 즉 이식하자는 게 아니고 한국의 모형에 맞게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아하. 또 이게 지금 물론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지만 서울에 많이 편중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앞선 소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미리 간 사람의 어떤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이번 인터뷰가 이제 어떤 비례대표로 출마한 어떤 그렇죠. 후보자로서의 인터뷰인데 예. 정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뭐 예, 제가 그 세 가지의 그 빈곤 퇴치 통합적 정책, 네네. 실천 지향적 정책을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소셜 비즈니스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건비를 받는 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네.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네. 제안, 네. 이거를 하게 된 겁니다. 아하. 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렇죠. 물어보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글로벌 스탠다드한 것의 네네. 시각을 견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맺어놓은 네네. 해외 다수의 네트워킹. 어떤 기관이 있느냐? 이제 네이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라민 크리에이티브 랩, 네. 또 아쇼카 재단, 스콜 재단, 슈밥 재단. 슈밥. 이런 다양한 세계 글로벌 소셜 비즈니스 기구가 네. 하고 있는 트렌드. 이 트렌드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네트워킹에 있습니다. 아하. 자, 그래서 GSBS 2010을 가보니까 네네. 56개국 488명 각국 실무자들 다 만나봤는데 그렇죠. 평균 나이대가 30대입니다. 아,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있답니다. 그렇죠. 청년들을 민주통합당으로 제시하는 그렇죠. 25세에서 30세, 네. 30세에서 35세. 네. 이거 자체는 사실 이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경영 패러다임 자체가 네. 정통적 경영적 패러다임에서 네. 이미 CSV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그렇죠. 이인을 추구하는 과정 내에 많은 그 가치들이 네. 사회에 공유되는 그렇죠. 그런 패러다임이 이미 와 있고 다보스 포럼에서 최근에 제시된 게 뭐예요? 세계 경제가 부실되는 이유가 뭐냐? 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뭐냐? 네. 이거는 우리는 소셜 비즈니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퍼포먼스와 소셜 퍼포먼스가 합동된 의미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각각 정책들에 대해서 네. 조금씩만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문제와 해결점들. 두 번째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크레디트입니다. 네. 마이크로 크레디트라 하면 무담보 무보증 소액 대출이라는 뜻이죠. 네네네. 신용 등급이 낮고 네. 보증할 것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계층의 사람들, 네. 최저 생계비 수준의 사람들, 네. 4인 가족일 때 200만 원 이하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네. 일단 그분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진 창업 지원 정책입니다. 아하.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옛날에 100만 원 단위, 최근에 2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 사람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 모델을 검증을 하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창업 자금으로 대출을 하고 네. 그거에 저리 이자를 받죠. 2에서 4%, 4에서 6%로 이자를 받으면서 그분이 생존하고 나중에 돈을 다 갚고 사업체가 육성돼서 사회적 기업이 되기까지를 하는 게 마이크로 크레디트입니다. 잠깐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문제가 뭐냐? 네네. 첫 번째 미소금융의 비리 문제입니다. 자, 친서민 MB 정권에 빌붙고 있는 사람들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포진돼 있습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이라는 네. 것은 정부 주도의 마이크로 크레딧.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에서 22개 기관이 12년 동안 했던 것들을 네네. 휴면 예금을 가지고 네. 또 기업의 기본을 가지고 정부가 만든 것이 네. 미소금융중앙재단이고 네. 그 전시는 소액서민금융중앙재단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미소금융재단이 어떤 짓을 했냐면 주인이 있는 돈을 네. 휴면 예금을 깔아먹고 네. 또 기업이 낸 기부금을 빼돌린 거죠. 그래서 그런 비리 문제가 있었고 네. 두 번째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아무도 몰라.
예. 굉장한데요? 아마 MB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첫 번째는 일단 특별감사가 제가 네네.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다면 네네. 특별감사를 해야겠다. 두 번째,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이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해결책입니다. 아하, 좋습니다. 예. 네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자활 사업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네.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 전에 예. 마이크로 크레디트 문제를 제가 하나 또 까먹었네. 이게 좀 레벨이 문제가 떨어지니까. 많군요, 네, 문제가 많습니다. 또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네. 민간과의 협력 구조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우리가 함께 민간 협력 구조를 만들 때 네. 유러피언 마이크로 파이낸스 네트워크, 유럽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협의회는 네. 거기서 그 필립 퀴찬더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는 인프라와 그 환경을 구성하고 네. 민간 NGO들에게 넘겨라.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하냐?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해먹을 거야. 이런 제도죠. 그래서 사후관리단에 네네. 특별한 운영비 지원도 없고 아하. 또 정책적 지원이 없으니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협력 구조를 갖고 있는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또 마지막 문제. 민간 NGO 기관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하면서 대출했던 사람들을 미소금융에 갖다 놓잖아요. 네. 88%가 탈락합니다. 아하.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태까지 12년간 3,000개의 사업 계획서를 받았는데 네. 그 중에 제법 청년들이 낸 제안서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합격했지만 네. 미소금융 가면 떨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실패를 통해서 자활을 하려고 하는 재기 희망까지 꺾어버리는. 아하. 그 이유가 뭐냐? 미소금융중앙재단에는 대부분 금융과 출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미즈팩은 자활에 나옵니다. 네. 네네. 그럼 마지막 그 자활 사업에 대해서 세 번째 네. 정책에 대해서. 예, 자활 사업이라면 되게 생소할 텐데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 최저생계비 있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네. 어떤 수준, 소득 수준 이상을 벌게 해서 네.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자활 사업입니다. 네. 자립 사업이라고 해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김대중 정부 때 네.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스몰 엔터프라이즈 디벨롭먼팅 시스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소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게끔 정책이 있는데 아하. 그걸 본따서 한국에 들어와서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 지원 사업이라는 꼭지로 만들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각 지자체들 어떻게 움직일 거야? 네네. 각 지자체별로 자활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어. 그게 자활 기금입니다. 아하. 근데 2010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 예. 2010년도에 자활기금 편성액을 딱 보니까 네. 제가 또 디테일 숫자에 강하잖아요. 3,290억인데 아하. 그 중에 75%인 2,468억을 하나도 안 썼어요. 아. 싸그리 깡. 아니 왜 안 썼죠? 그 이유를 보니까 예.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네네. 두려움이 있던 거죠. 아. 왜냐면 대출해줬다가 까먹으면 어떡해. 아. 내가 다 책임져야지. 사후 책임 내가 못 지니까 야 보수적으로 할 거야. 아.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되다 안정적인 보니까 것만 하겠네요. 돈이 다 날아간 거예요. 아하. 자, 두 번째.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활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네. 그 차후 책임성 문제를 잘 커버할 수 있도록 네네. 심사 기능과 집행 기능을 이원해주면 공무원들은 민간 마이크로 크레딧 자활 사업을 할 수 있는 NGO 단체들 소셜 비즈니스에게 위탁함으로써 그렇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관리하면서 그걸 컨트롤하고 네. 민간 NGO 소셜 비즈니스들은 직접적으로 뛰면서 관리하면서 관리 수준 높이고 상환 원금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두 번째 그 자활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 참여 주변에 제가 또 현장 중심적 사람 아니에요? 맨날 현장을 뛰어가요. 그래서 현장에만 있죠. 현장에만 있죠. 사무국에 전화하시면 돼요. 핸드폰 전화하세요. 그래서 보면 네. 최근에 진행한 물 없이 하는 세차를 보면 네네. 그분들 겨울에는 물이 이게 얼니까 세차가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몇몇 자활센터에 관장님들이 도외시합니다. 아하.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좀 견뎌라. 군대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가 필요한데 돈이 아하. 든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이것만 할 수 있는 소셜 비즈니스를 청년들이 붙어서 해라. 아하. 그러면 자활 사업이 전국에 200여 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자활센터에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사회적 기업 200개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자활 기금의 일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둘 다 전속이 되고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적 지원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자활 참여자 주민들이 모니터링돼서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설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자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네. 세 가지 정책이 네네. 결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통합적으로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자, 처음 얘기했던 소셜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사업,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자활 사업이 결국은 어떤 거냐면 저소득 계층, 저소득층, 청년 계층으로 하여금 혹시나 자본주의의 피해로 네. 그 대학생 때 보증금 때문에 그렇죠. 월세비 때문에 대출받았던 돈으로 빚더미에 올라왔다면 그렇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재생 프로그램으로서 아하. 빈곤 퇴치 통합 정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네네. 다른 사람들은 정책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질문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뭘 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GSBS를 작년 2011년 11월에 갔다 오고 네네. 한국에서 어떻게 할 건데 이 막 감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미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들을 모았습니다. 그중에 고용진 대표도 계시고요. 그렇죠. 소셜 비즈니스를 천명한 유대이의 고용진 대표. 감사합니다. 이분과 감사합니다. 공동 설립을 해서 네. 나는 비영리다라는 소셜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나비다라고 그래서 하죠? 나비다라고 하는. 네. 그럼 거기서 뭐 하냐? 글로벌 비즈니스 소셜 미디어. 네네.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 기업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홍보 채널도 하고 라이브러리도 하고 네. 퍼블리싱도 하고 네트워킹 액션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총망라할 수 있는 아하. 소셜 비즈니스를 만든 거죠. 그런 미디어 채널이군요. 네. 그럼 거기서 뭐라 했느냐? 소셜 비즈니스 대표도 다 와. 시부자 다 와. 인터뷰해. 자, 그리고 세계 소셜 비즈니스 뭐 있어? 빨리 영상 만들어. 그래서 나비 153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또 거기서 뭐 취재하죠? 야, 지역사회 뛰어. 광주를 날아갔죠. 그렇죠. 광주에서 아주머님들,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막 강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네. 세미나를 하는 거죠. 네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오피스 커피도 소셜 비즈니스로서 한국의 매장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간 자체를 사회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간, 사회적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네네. 이것이 또 유대와 함께 하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만들어서 소셜 비즈니스의 핵심, 나비다를 만들었고요. 또 두 번째. 또 2011, 제가 무하마드 유누스 친구니까 막 귀찮아요. 근데 뭐 얘기하니까 무하마드 유누스 아침 식사를 네. 유엔에 있었던 김정태 씨.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아 그렇죠. 유명한 책이요. 이번에 락 파티에 우리 김두수인가요? 김구수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통합민주당의 한 분이 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겁니다. 아. 영상을 그렇게 만드십시오. 아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양반을 제가 인사하다가 한국인이었어요? 놀라면서 알게 되고 자 무하마드 유누스의 아침 식사를 한국과 함께 그렇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소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다 모아서 아침 식사를 하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영감을 받고 바로 액션하고 그렇죠. 그 결과물로 책을 만드는 그렇죠.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 중이고요. 좋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에 이미 제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하마드 유누스 위드 인 코리아 이게 생기는 거고 네. 이미 파리와 런던이 시작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글로벌 소셜 비즈니스의 액션으로서 네. 이미 우리는 네. 나비다는 슈밥 재단, 스콜 재단, 뭐 아쇼카 재단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맘먹고 있죠. 무섭지 않죠. 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이미 이 방송에 지금 촬영하고 계신 선생님 이름이 네. 조남이 뭐죠? 장석환 선생님입니다. 장석화 선생님. 네네. 그 컨설팅의 헤더라가 될 수 있는 곳에서 IT를 전공하시고 그렇죠. 또 이렇게 차활음도 해주시고 그렇죠. 이제는 나는 병자 IT 그렇죠. 비영리 재단을 위한 비영리 네. 법인을 위한 네. IT 솔루션을 제시하는 네. 그런 사업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또한 대학생들 외국 해외에 있는 네. 인턴들 또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그야말로 우리가 제2의 유누스가 되고 좋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가 나만 돼서 내만 국회의원 배치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다 유누스가 되어서 그렇죠. 이러한 부를 지피는 거죠. 네네. 이런 거를 이미 하고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 될 마음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미 하고 실제로 있으니까. 한국 청년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었죠.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랑할 데가 없다. 자, 그래서 나는 꼼수다처럼
깔때기를 대는 겁니다. 네네. 예, 내가 정말 숨겨 있지 말고 네. 이제 나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네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함께 모여서 비즈니스 바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돈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유누스 박사는 수천만 원 달러를 한 시간에 하는 걸 포기하고 30년 뛰어든 것처럼 여러분 저도 뛰어든 것처럼 같이 뛰어듭시다. 그렇죠.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초당파적인 거 그리고 빈곤의 문제는 당을 떠나서 해결할 문제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는 문제고요. 유엔이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새천년 공동개발 목표의 네.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네. 청년들이라 하면 이제 20대, 30대 그렇죠. 곧 좀 있으면 사회 기성세대로서 네. 활동을 해야 되는 네네. 부분이 있는데 기성세대들에게도 뭔가 할 일이 그렇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저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되게 급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제가 얘기 이런 말을 네. 고 대표님이 하시더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네. 기성세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자, 그 공식 영상과 이 영상을 보면 그렇죠. 나는 노인네는 난 뭐야? 그렇죠. 난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요. 유누스 박사 지금 70세인데요. 그렇죠. 막 나다녀요. 네. 그럼 그분들은 뭐 하시냐? 네. 지금껏 업계에서 20, 30년 쌓았던 그 그렇죠. 업력 있죠. 그렇죠. 그거를 풀어보느라는 이름으로 재능 기부를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의를 하거나 강의를 한다던가 또는 그 재능 기부로 해서 현장에서 실적으로 업무를 도와준다던가 그렇죠. 또는 그런 부분들이 모여진 네트워크를 우리에게 연동해서 그렇죠. 사후 관리, 네. 모니터링 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그러한 사례들이 희망 도레미 그렇죠. 이런 여러 기관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2의 인생을 맞고 있고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됐고 그렇죠. 기쁨이다. 이러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얘기들을 하면서 네. 인생의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결국 실행이 됐을 때, 네. 뭐 지금 실행 안 되더라도 네. 실행이 저 30년 언제나 할 거잖아요. 되겠죠? 네. 실행이 된다면 어떤 나라가 되고 네. 어떤 이 세계적인 움직임이 될 건지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예, 제가 제시했던 그 자활 사업, 네.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소셜 비즈니스 사업이 정책으로 잘 통합적이고 액션 지향적으로 된다면 네. 그게 5가지 사회를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저 같은 저소득 청년들이 네. 혹시나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넘어졌다면 네. 다시금 당당히 일어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 좋습니다. 지금은 짓밟았거든요. 네. 그런 지혜를 주는 사회가 될 수 있고. 네. 두 번째, 소셜 비즈니스 기업가 정신이 확산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는 서울에서 경기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네.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비즈니스가 설립이 되고 네. 또 적정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공존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 좋습니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를 해결하는 사회가 도래할 겁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사회 공익적 가치를 위해 나도 좀 해볼래, 나도 좀 네. 액션을 할래 이런 네네.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창업을 하고 네. 또 작은 이타심 있죠. 마음의 한켠에 있는 그 이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힘과 긍정적 에너지를 네. 키워주는 사회.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종합되면 자본주의가 갖고 있던 생산과 노동 그리고 화폐, 권력이 집중한 것들을 적정 수준으로 분리돼서 모두가 사회를 향해 그 이타심을 드러냈을 때 이윤 추구도 가능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도 가능한 그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되어 생각하지만 한 번도 빈곤이 없는 사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유누스 박사가 처음 그렇죠. 얘기를 했죠. 네. 이걸 박물관에다 볼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 사회의 여러 빈곤의 문제가 박물관에 가서 내 아이들과 함께 네. 얘들아 내 아버지 때 이렇게 살았단다. 아버지 애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살았어요? 인간같지 않게 살았어요? 이런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네.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Do something 해야 되죠.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또 지난번 설날 마치고 네. 눈이 엄청 왔지 않습니까?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왔죠. 네, 네. 그때 우리가 용산구를 쓸었죠. 그렇죠. 예. 네, 뭐 어떤 마음을 쓰셨죠? 그 서계동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네. 사무실이 있지만 우리 또 법적으로 네. 또 이렇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저는 또 사무실에서 자주 자기도 하니까 네. 뭐 있다 보니까 눈이 왔대요. 네. 가보니까 눈이 엄청 쌓여 있어. 네. 다음 날 우리가 또 새벽에 국회를 또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뭐 차를 못 빼니까 물론 그런 마음으로 있었지만. 동기부여가 있었지만 네. 쓸다 보니까 아니 이거 이럴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의 진정성을 드러내자. 네, 그래서 몸소 실천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꼼꼼하게 주차장 전체를 다 쓸었죠. 그거는 깨알같이 쓸었죠. 네, 뿐만 아니라 진입로도 다 쓸었죠. 거기 페이스북에 글을 보니까 네. 21명 좋아요 누르고 대표님보다 한두 명 누르잖아요. 그럼요. 근데 20명 글이 막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보통 관심도 없다가 그렇죠. 야, 그러니까 결국은 당장 do something right now. 벌써 사람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예, 당장 액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유누스 박사한테 오스트리아에서 항상 물어봤습니다. 네. 최적화가 뭐예요? 옵티마이즈 때 모델이 뭡니까? 하니까 니는 맨날 그런 질문하냐. 물론 그때 수치 좀 낮았죠. 그렇죠. Do your things 네. right now. 당장 너가 생각하는 그 바를 해라. 그래서 소셜 팟캐스트 만든 거 아니에요? 나비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민주통합당 제기한 거 아니에요? 팟캐스트는 그 전에 만들었죠. 그 전에 만들었지 10월 달에. 근데 본격화되게 됐죠. 그럼요. 근데 이 마음들이 네. 제가 느낀 게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네. 고 대표님 마음 얻어주고 장성 선생님의 마음 얻어주고 대학생들이 연결하면서 벌써 페이스북 몇 명을 좋아해요. 그렇죠. 거의 90명 육박하고 있죠. 또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플랫폼이 그렇죠.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도 그렇죠. 딱 세팅할 수 있게끔 그럼요. 될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럼요. 이미 우리가 기획 중에 있죠. 이미 오고 있고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죠.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네. 그러면 이번에 비례대표 네. 국회의원으로서 네. 출마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나비다 청취자들과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존경하기 맞지 않는 우리 나비다 정치자 여러분, 네. 그리고 대한민국 꿈이 끊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못생기고 키 작은 한종원입니다. 알긴 안 해. GSBS 2011에 다녀오고 나서 뭔가를 액션해야겠다. 그 움직임으로 당은 떠났지만 네.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루트가 새로 열렸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책을 가지고 그렇죠. 정말 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느냐의 싸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말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이 일을 하고자 첫 번째 이 의견들이 여러분께 인증, 테스팅 받는 그런 인큐베이팅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곤 퇴치 정책을 잘 입안할 수 있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저만 소셜 비즈니스 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요. 무하마드 유누스가 되시고 국회의원이 되셔서 함께 기성세대, 우리가 고생하셨던 기성세대들이 혹 만들어 놓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당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함께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갖고 너무 오지 마세요. 못생겼어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아유. 또 나비다 방송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가 또 내일 바로 네. 또 토요 그렇죠. 바로 이곳에서 하시게 되죠. 바로 이곳에서 하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한 바퀴 돌려주시죠. 네. 네, 영국의 메자닌 비즈니스를 한국 최초로 시도할 네. 그곳입니다. 네, 이곳은 그 상수역 3분 출구에서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그렇습니다. 오피스 커피라는 곳입니다. 네네. 나비다 공개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소셜 비즈니스 가능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하고 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입니다. 네. 한번 외칠까요? 네. 보시면서 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당장 뭐라도 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줄줄줄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딱딱하게 해서. 안녕히 계십시오.